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경마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 경마장은 월말 경주죠. 그렇지만 좀 월말 경주지만 5주 경마이기 때문에 좀 편성 출전 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10개 경주라는 또 한계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말 경주에 아주 그렇게 혼전도는 높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말랑말랑한 그런 레이스는 아닙니다. 경주 성격이 맞게 저배당 경주는 또 저배당을, 고배당 경주는 고배당을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경주가 좀 많고요. 지난주에는 부산 경마장에서 또 고배당의 적중이 이어졌죠. 8경주였습니다. 예스 퍼펙트. 제가 방송에서 보병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널널하게 대가리까지 쳐주면서 헤드 투 헤드랑 엮어서 쌍승식이 328.7배가 나왔습니다. 복승식 82.4배 제대로 적중해냈고요. 4경주에서는 역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광화문 시대 역시 대가리까지 쳐주면서 토네이도 킹과 엮이면서 쌍승식 18.9배, 복승식은 7.3배. 그리고 일요일날 이경주에서는 역시 클리터의 마차도를 노리고 왔었던 그런 레이스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9.6배 복승식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고요. 오늘도 준비를 나름 잘 하고 나왔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 5경주, 8경주, 2경주, 5경주, 8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혼전도는 약간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전력이 노출이 완벽하게 안 된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이라는 것이 또 혼전도를 좀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인데, 배당판은 7번 담양채강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4번마 동방워리어, 6번마 딥마인드, 또 안쪽에 2번마 바람의 꿈, 외곽에 11번마 어메이징 위너, 이런 마필이 팔리죠. 담양채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차기에 갖다 대면서 가능성 있는 걸음은 분명 보여준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활동적 예측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기복의 여지가 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물론 담양채강이나 동방워리어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역시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담양 최강의 과도한 믿음도 좀 금물이고, 동방워리어는 물론 한 차례 경기를 치러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이 가능하죠. 지난번에 컨디션도 좋고 해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능력 발휘가 좀 안 됐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오늘 망사놓은 가면까지 신청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7번, 4번으로 쉽게 끝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병들이 좀 있는데요. 이 5번마 액톤 스텔스와 10번마 원더풀 밸리, 요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예요. 액톤 스텔스 같은 경우도 주행 검사를 2번 만에 통과했고, 지난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힘이 차가고 있어요. 이 마필도 뛰어줄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은 그런 마필입니다. 힘이 차서 뛰기 시작하면 충분히 연투도 해낼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경기를 치러내면서 또 힘도 많이 차가고 있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액톤 스트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조건이고요. 외곽에 10번호 원더풀 밸리라는 마필도 스타트 능력은 이 마필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빠르게 이번 경주는 앞선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원더풀 밸리도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마 액톤 스트레스, 10번마 원더풀 밸리, 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박남규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신마리 에이스죠. 이번 경주도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에이스인데 변수가 좀 많습니다. 배당판은 역시 10번마 토암 에이스, 6번마 닥터 티즈,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려요. 거기에 8번마 금강칠보, 안쪽에 2번마 미스펙터, 또 4번마 라운 RS,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토암 에이스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가능성 있는 걸음, 또 지난번에 입장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외곽을 배정받으면서도 뚝심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활동도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암 에이스도 좀 기복의 여지는 좀 가지고 있고, 기본 능력은 닥터 티즈가 토암 에이스보다 훨씬 센 마필이에요. 뭐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의외로 그 좀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뭐 편성이 워낙 셌던 점을 감안하고, 일단은 뭐 지난번에 기복을 보이긴 했지만 보이지 걸으면 여러 개 워낙 많은 마필이죠.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토암 에이스, 닥터 티즈 이 두 마필 중에서는 토암 에이스보다는 닥터 티즈 쪽에 주력 막권을 공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요. 노려가는 복병은 따로 있어요. 뭐 이번 경주 워낙에 준비를 잘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뭐 기본 능력 자체가 앞으로 장래성이 촉망이 되는 그런 마필인데 전력이 노출이 아직까지는 안 됐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또 한 구라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이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워낙에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강하지 않고 또 1300이라는 것도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의 선정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뭐 저는 과감하게 그 복병을 추구로 가면서 닥터 티즈 요거 주력 한 방까지 엮으면서 주력 한 방 중배당 제대로 한번 때릴 수 있는 그런 레이스. 만약에 6번, 10번이 빠지면서 복병이랑 엮인다면 뭐 더 큰 배당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레이스죠. 뭐 그 전까지 노리고 하는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사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10번마 해피드래곤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7번마 마루짱, 9번마 마이타임, 안쪽이 2번마 골든샤프, 또 4번마 닥터위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10번마 해피드래곤은 뭐 인정이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40주 만에 나온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도 바로 능력 발휘를 해낸 그런 마필이고, 이 해피드래곤이라는 마필은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뭐 늘어나는 경주 거리가 유리해요. 또다시 1300이라는 것도 뭐 분리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힘은 뭐 지난번보다도 더 차가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해피드래곤은 인정이 되고요. 마루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600을 뛰었죠. 뭐 1300으로 줄어든 경주 거리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나름 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대끼리 가능성은 조금 위험하고, 9번만 마이타임은 데려가야죠. 마이타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복병이었던 그런 마필인데, 뭐 금화고스랑 뭐 요거 주력 한방 30배짜리 복승식 제대로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고, 컨디션은 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편성이 또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이타임의 연투 가능성이 열려 있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외곽의 12번 하비스트 시즌이죠. 25주 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오긴 했지만 뭐 주행검사 때도 그냥 걸음만 재봤던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조기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무엇보다도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하비스트 시즌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비스트 시즌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따라서 10번 해피드래곤은 뭐 나름 인정이 되고요. 여기에 9번 마이타임, 그리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12번마 하비스트 시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2번마 전사의 질주, 또 3번마 매직 플라잉, 외곽이 12번마 썬데이 글루리, 9번마 에지 오브 위너, 5번마 초동 러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는 그 혼자도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이제 그 비인기 마필들을 압도하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에요. 정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는 의외의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보병마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 보병을 위주로 해서 뭐 역으로 인기발을 엮어가면서 배당도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그 보병 두 마필은 6번마 뷰티풀 코리아와 8번마 유킨입니다. 6번마 뷰티풀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마체가 조금 왜소한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스피드도 많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뷰티풀 코리아가 뭐 기습적인 선행을 가면 더욱 좋습니다만, 어쨌든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마 뷰티풀 코리아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8번마 유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컨디션은 좋았는데 의외로 그 꼴찌하는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뭐 조기 강도를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액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컨디션의 변화를 감안해 본다면
8번 6킨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거라는 에이스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기마 뭐 그렇게 믿고 들어갈 정도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인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6번마 뷰티풀 코리아와 8번마 유킨 이런 보병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그 보병들의 선전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레이스죠. 뭐 믿을만한 인기만은 사실 없어요. 액면은 지금 2번만 니나가 압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이 니나라는 마필 자체도 너무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물론 액면적으로는 가장 낮죠. 그렇지만 부담 중량도 3.5가 늘어났고 지난번에 입상을 지켜냈지만 그렇게 여력이 많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니나를 빼고 갈 수는 없습니다만 니나가 부러질 때도 충분히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나가 부러지는 순간에는 뭐 큰 배당까지도 엮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그 밖에 인기 마필은 뭐 아임 유어 레몬, 또 9번 퀵무브, 11번 날개를 펴라, 1번 SS형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 니나가 빠지면서 복대복 막곤이랑 충분히 엮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제 관리형 복병 한두 노력합니다. 이제 정말 좀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편성도 강하지 않고 뭐 상태감도 근래 들어서 가장 좋기 때문에 뭐 액면적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인기도 많이 밀려 있어요. 니나랑 붙여도 충분한 배당이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니나가 부러지는 순간에는 아주 큰 배당까지도 얼마든지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그 전까지 역시 노리고 가는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1번마 파워터치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가죠. 1번 파워터치는 뭐 인정하고 갑니다. 뭐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마필이죠. 거기다 또 1번 게이트예요. 다시 한번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고, 혈통지로 보면 뭐 파워터치는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늘어난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파워터치는 인정이 되고요. 그 밖의 마필들은 조금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6번마 쿨민트가 역시 대기로 팔릴 테고요. 10번마 말리브 룰러, 11번 로얄트리, 안쪽에 4번 엄블랑 이런 마필 팔리죠. 쿨민트 같은 경우는 뭐 편성은 강하지 않고 또 부담 중량도 3.5가 빠졌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훈련도 잘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쿨민트는 뭐 크게 보여줄 거라면 여러 개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도 뭐 충만은 나와 있지만 후차권에서는 좀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7번마 타워 캡틴, 또 9번마 천하의 꿈 요런 마필들도 기회가 올 수 있죠. 파워 캡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조금 컨디션이 썩 좋지 못하면서 이렇다 할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또 파워 캡틴도 1000m 1200 이런 경주거리보다는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종고간에 걸쳐서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7번 파워 캡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9번마 천하의 꿈 같은 경우도 11주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조기강도도 근래 들어 가장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힘을 가지고 있는 9번마 천하의 꿈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1번마 파워터치 충만은 나와 있지만 후차권은 혼전인데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보다는 7번 파워 캡틴, 9번마 천하의 꿈 이런 비인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칠경주 국산마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마 킹라이언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요. 여기에 외곽이 10번마 티아라 위너, 9번마 천하감동, 8번 퀸오브 캡틴, 5번마 바운드 퀸즈. 출전 조수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단촐한 느낌이긴 하고 인기마가 조금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는 않아요. 킹라이언이란 마필도 이게 지금 승급전입니다.
최근에 뭐 연투를 해내고는 있긴 합니다만 승급전인 점을 감안하고 지난번에도 그 편성이 강하지는 않았다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킹라이언도 장담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보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킹라이언이 타 마필을 압도할 정도의 이렇게 사이즈가 높은 마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난번에도 레이스가 굉장히 잘 풀렸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킹라이언도 불안 요소를 저는 가지고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봅니다. 외곽의 10번마 티아라 위너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승급전인데 외곽에서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편성도 역시 강하지 않았던 그런 조건이고 외곽에서 좀 무리하게 선행을 가야 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그렇다면 티아라 위너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게 3번, 10번에 승급전을 가는 두 마필이 땡땡 굳어 들어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안의 마필은 9번 천하 감동 가능하죠. 지난번에 17주에 공부회를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등한 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워낙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판 한 발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고 7번마 쉬 저스트 윈이란 마필도 지난번 1400을 뛰었는데 이 마필은 지난 9월 30일 날 이제 그 30주 만에 나왔던 그런 마필이죠. 7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컨디션이 아직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또 1400에서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훨씬 더 수월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7번 C 저스트 윈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인기는 뭐 승급전을 갖는 킹 라이언과 10번 티아라 위너가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두 마필 모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그 대안의 마필은 9번 천하 감동과 7번마 쉬 저스트 윈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팔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방랑기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제 스타일대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인기 마필들이 역시 이번 경주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질주 최강, 뭐 7번 용구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릴 테고요. 3번마 백악한, 또 5번마 위대한 강경, 8번 조이풀 스토리 모두 기본 마필이에요. 어느 정도 능력의 정점은 다 찍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기복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다 인정하고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레이스죠. 반면에 복병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복병도 있고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도 있고 또 16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병들도 있어요. 제가 노리고 추후로 놓고 가는 마필은 최근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그런 조건인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컨디션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1600이라는 것도 충분히 막판 한 발에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마필 노려갑니다. 뭐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고 레이스 이름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혼합 4등급의 1600 치고는 뭐 용구, 조이풀 스토리 뭐 이런 마필들이 레이스를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충분히 아니면 한 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컨디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바닥에 있지는 않고 빨리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고 그렇다면 좀 더 수월한 입상까지도 가능한 그 보병을 배팅의 추로 가면서 이번 경주는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큰 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방랑기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2번마 경연한 질주, 8번마 천년의 태양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4번마 메이플 클래식, 5번마 백아원, 또 1번마 영광이 신화 이런 마필이 팔려요. 경연한 질주, 천년의 태양 나쁘지는 않습니다. 경연한 질주도 부담 정량이 3.5가 늘어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상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또 안쪽 게이트 2점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신영철 기수 모처럼 부산 경마장에 내려갔는데 뭐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고 천년의 태양도 8주 만에 나왔지만 컨디션 좋아요.
또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역시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2번, 8번이 뭐 근소하게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2번, 8번으로 과연 끝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죠. 4번만 메이플 클래식도 7개월 만에 나왔지만 컨디션은 좋습니다.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메이플 클래식도 무시는 못하는 그런 조건이고 7번 아델스타도 1200이라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거리가 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뭐 1400에서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모처럼 적정거리 1200으로 내려왔던 점에서는 7번 아델스타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2번, 8번 대기로 팔리는데 뭐 강한 믿음을 갖고 때리기에는 역시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역시 4번 메이플 클래식이나 7번 아델스타 이런 마필들의 도전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2등급 2000m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죠, 모처럼. 8번 월드데이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갑니다. 10번 흐뭇, 5번 우사인 너트, 1번 골드문, 2번 글로리아 알파. 뭐 이런 마필이 팔리죠. 월드데이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3.5 많이 늘어난 단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고 또 2000m라는 경주거리가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좀 더 수월하고 뭐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선행권에서도 어쨌든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월드데이의 상승세는 부담 정량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10번 흐뭇 같은 경우도 뭐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뭐 2번마 글로리 알파 또 우사인 너트. 우사인 너트는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그 10월 달에 뭐 6개월 만에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 두 차례 복귀하면서 나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사인 너트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제가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6번마 킨스킨 또 3번마 하늘누리 이런 마필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킨스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컨디션은 계속 좋습니다. 지난 7월 13일 같은 경우도 사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인데 초반에 너무 무리한 레이스로 완전히 자멸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역시 좀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퀸스퀸도 뭐 2000m라는 경주거리가 나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선입권에서 최대의 전개도 가능하고 3번 하늘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 게이트에 이점을 지니고 있죠. 이 하늘누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바깥쪽 게이트를 많이 좀 배정받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모처럼 안쪽으로 들어왔고 컨디션도 뭐 근래 들어서 가장 좋아요. 따라서 월드데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하늘누리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8번 월드데이는 뭐 나름 충마로 인정이 되고 후차권에서는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보다는 3번마 하늘누리 또 6번마 퀸스킨 이런 보병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